62세 삼성협력업체 엔지니어 퇴직연금 240만 원인데 아들 결혼자금까지 떠안은 현실. 은퇴 준비와 노후의 민낯을 말하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젊을 때는 멀게만 느껴진다. 언젠가 회사에서 박수 받으며 나와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며 살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온다. 앞으로 매달 얼마로 살아야 하지? 병원비는 괜찮을까? 아이들 결혼은 다 시킬 수 있을까? 집 대출은 정말 끝난 걸까?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마음을 짓누른다. 특히 한국의 5060대 가장들에게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시간이 끝나가는 순간이자 동시에 여전히 누군가의 책임을 내려놓지 못한 채 새로운 불안을 떠안는 시기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층은 퇴직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지출 구조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가 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이 동시에 겹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 문제가 계속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 결혼 비용 지원이 여전히 부모 책임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강하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세금 지원이나 신혼집 보증금 마련까지 부모 세대가 떠안는 경우도 흔하다. 62세의 삼성협력업체에서 퇴직한 한 엔지니어의 사례도 그렇다. 그는 30년 넘게 생산설비 유지보수 일을 했다. 새벽 출근과 야간 대응이 반복되는 현장에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했지만 막상 정년 이후 남은 건 월 240만 원 수준의 연금이었다. 얼핏 보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빠듯했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부부 생활비, 병원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 보증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은 이미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 있었다. 결국 그는 퇴직금 일부를 깨야 했다. 오래 모아둔 예금도 줄었고 노후 대비용으로 생각했던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적으로도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은퇴 이후 소득 공백 기간도 길어졌다. 과거에는 60세 전후로 은퇴해도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았기 때문에 노후 기간 자체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60세에 퇴직해도 90세 가까이 사는 시대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30년 가까운 생활비가 필요하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늘렸지만 경제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체는 늙는데 소비 구조는 오히려 복잡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감소하고 면역 기능은 떨어진다. 의료적으로 보면 60대 이후에는 만성질환 발생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같은 질병은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검사비, 약가, 간병비는 계속 늘어난다. 게다가 인간은 심리적으로도 은퇴 후 불안을 크게 느낀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미래 불확실성 스트레스라고 설명한다. 일정한 월급이 끊기는 순간 사람은 실제 자산 규모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반대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은퇴 이후의 삶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회사 안에서는 전문가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재무 구조를 설계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특히 제조업 협력업체 기술직 종사자들은 몸으로 일한 시간이 길다 보니 은퇴 이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 기술은 있지만 나이를 이유로 채용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은퇴 준비를 단순히 돈 모으기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첫째는 건강관리다.
결국 노후 지출의 상당 부분은 건강 문제와 연결된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둘째는 현금 흐름 관리다. 중요한 것은 자산 총액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구조다. 셋째는 관계와 역할 유지다. 은퇴 후 우울증이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 상실이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 사회와 연결된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이 안정적이라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 노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많은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도 필요하다. 나는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남겨두었는가? 누군가는 이 질문이 이기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부모 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녀 세대로 돌아간다. 건강도, 경제도, 관계도 결국은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를 허락한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가장 길고 불안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낙관도 지나친 공포도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려는 태도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